네, 자 국내 이슈 체크인 저희가 이번 시간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윤정식 대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슈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코스피 어렵고 코스닥 더 어렵다. 예. 어제 우리가 그 외국인들 이제 들어오는 추세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루 만에 또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요거 코스피 쪽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굉장히 시장이 2천억 넘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긍정적인 비율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저도 전일 같은 경우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선물을 팔기 시작해서 1조 원이 넘는 선물 순매수는 뭐 거의 한 달여 만에 봤었고요. 이렇게 큰 선물 매도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프로그램에서도 매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 다시 약한 모습 보여주면서 틀린 게 아닌가. 저도 약간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는데 현물을 2천억 넘게 매수를 했었고요. 근데 전일 같은 경우 선물은 1조 원이 넘게 매도가 됐지만 현물 같은 경우는 1,000억 정도, 그러니까 큰 규모는 아니거든요. 1,000억 정도 매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이 선물이 매도가 크게 나오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선물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현물에 비해서.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왔던 종목들은 은행주였습니다.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은행주들의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금융주 중심으로 순매도가 굉장히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전일 같은 경우는 PBR이 좀 싼 그런 뭐 정유화학, 조선 뭐 이쪽 섹터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섹터는 하락을 하긴 했지만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었고요. 매도 규모도 좀 제한적이었고 대신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가 우려감도 많았고 하락폭도 좀 큰 그 금융주들의 매도는 그리고 대부분 프로그램에서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좀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고 좀 기정사실처럼 좀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짧게나마 한번 여쭤보면 그럼 정화조에 대한 어떤 뷰는 그대로 좀 이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정화조에 대한 뷰는 저는 뭐 지속적으로 좀 유지를 하고 싶고요. 뭐 50불 정도, 다시 50불 이제 회복을 했는데 전일 밤에 그런 정도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화조는 아직도 사실 PBR은 많이 싸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선물은 1조가 매도가 나왔지만 금년 들어서 외국인 선물은 4조 정도 순매수, 굉장히 큰 규모였거든요. 최근 들어서 뭐 누적으로 본다면은 제 기억에는 뭐 2, 3년 내에 가장 큰 규모로 순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그냥 차익 실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세가 꺾였다기보다 차익 실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정화조의 뷰는 뭐 그대로 좀 유지해도 아직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융주는 좀 어려운 반면에 이제 정화조는 그대로 좀 유지 관점을 좀 가져와도 괜찮다. 좀 이런 부분이고. 자, 코스닥 부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년 8개월 만에 드디어 600선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까지 올라오면 이제 떨어지지 않느냐, 이게 고점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코스닥은 580선부터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580선이 사실은 600이면, 그러니까 코스닥이 이렇게 한번 그리고요. 조금 낮은 봉우리를 한번 그렸는데, 낮은 봉우리가 580 정도였고요. 그 전에 있었던 큰 봉우리, 6년 8개월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큰 봉우리가 60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80부터 조심해야 되지 않냐, 그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580을 넘어서, 여기서 하루 정도 매도가 나왔었죠, 그때. 코스닥이 큰 폭으로 한번 떨어졌었는데, 다시 이기고 이제 600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는 코스닥은 600까지 도달을 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었거든요. 뭐 계속 분위기가 좋았던 게임주들은 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가지 못해서 뭐 대표적으로 뭐 CJ ENM 같이 그런 기대감이 많았던 종목들, 좀 아래에 있었던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는, 좀 키 맞추기가 어느 정도 좀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는 사실은 1월 효과라 그러죠. 1월에는 코스닥이 좀 더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정책 기대감들이 대체적으로는 코스닥 종목들에 많이 맞았기 때문에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금년에는 좀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600은 분명히 부담이 되는 지수는 맞습니다. 항상 정고점은 부담이 되거든요. 종목이든 지수든. 하지만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그리고 향후에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로 종목은 분명히 슬림화가 될 거고요. 그 슬림화된 종목 사이에서 이제 찾아나가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사실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코스닥에서 추세적인 조성 뭐 이런 부분은 나오기가 힘들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슬림화된 종목 안에서 찾아가는 그런 장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해 주셨지만 수급적으로 좀 그 종목들을 압축하자라는 전략을 주셨었거든요. 네. 지금 최근에 수급이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으로 압축해 본다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사실 뭐 금년 내내 그리고 내년까지도 본다 그러면은 뭐 그 바이오 종목, 바이오 제약 종목들은 꾸준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를 본다면 일본 증시의 그런 모습을 국내 증시에서 상당히 많이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요. 일본에서는 그 고령화가 되면서 나이가 많아지면서 대표적으로 올랐던 게 통신주 그리고 바이오 제약주였습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실적도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섹터들은 뭐 꾸준히 좀 안전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외국인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고, 이제 기관 쪽으로 좀 눈을 좀 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연기금 외에는 지금 기관들이 좀 상당히 좀 돈을 안 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실제로 좀 자금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거기에다가 보니까 예전 같으면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에 좀 선투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요즘 뭐 실적 안 나오면 아예 뭐 들여다도 안 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기관들이 굉장히 자금이 부족합니다. 대표적으로 본다면 매니저들 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기관에 자금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매니저도 그만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고, 뭐 대표적으로 투신 쪽에서 들어오는 자금력이 전보다는 너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내에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되는 종목들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전 같으면 실적 발표가 나오고 좀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반등도 나오거든요.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무조건 팔아야 되거든요. 뭐 막 10%씩 떨어지고 막 하한가도 가고요. 뭐 대형주인데도 그런 모습들 보여주기 때문에 실적 되는 종목들로만 기관들은 사는 그런 굉장히 슬림화된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략을 좀 세워볼 때 종목 압축, 슬림화 전략으로 계속해서 좀 압축 매매를 이어가자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구체적인 전략 어떻게 지금 뷰를 제시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거래소는 금일 같은 경우 다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확실하게 이제 다시 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지속적으로 그냥 꾸준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삼성 휴대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대감이 많이 있습니다. 갤럭시 S6가 3월 정도에 이제 공개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이재용 부회장이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지금 경영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절호의 찬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내에서도 혁신 기술을 많이 늘 것으로 보여지고 부품사들을 탐방을 다녀보더라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3월에 공개가 되니까 한 달 정도는 충분히 모멘텀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코스닥이 조정이 나오지 않고 게임주들이 쉬고 있는 상황이면은 부품주랑 바이오주가 있거든요. 그 부품주들 중에서도 삼성 휴대폰 관련한 그런 부품주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도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이 반도체 쪽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장비 업체들보다는요. 장비는 사실 이미 거의 다 들어갔거든요. 장비 업체들보다는 꾸준히 매출이 나오는 게 소재 업체들입니다. 재료는 사실 계속 들어가거든요. 반도체 생산을 하게 되면 장비는 돌아가고 소재 업체들 중심으로 좀 보신다면은 소재 업체는 금년 내내 좀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 되기 때문에 삼성 휴대폰은 부품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소재 업체들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소재 쪽, 지금 이제 어쨌든 뭐 삼성 반도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어떤 2차, 3차 업체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은 뭐 코스피는 오늘이 일단 고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방향성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들어오게 된다면 외국인 매수 쪽으로 어떤 방향성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과 함께 삼성 관련해서 부품주 그리고 반도체 소재 쪽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NH투자증권 윤정식 대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리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